경주에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이틀 사이 3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인구 10만 명 미만인 경북도 내 12개 군 지역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이 3주 더 연장됐습니다. 안동 임청각 앞마당을 관통하던 중앙선 철로가 80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대구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프로야구단 삼성 라이온즈의 주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주에서 사흘 사이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주시장도 관련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 건천읍에 임시로 마련된 선별진료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진단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원민 전체가 다 하는 모양이다 뭐 그래서 나오죠. 읍면동 천포 1이라 하는 동네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 우리 읍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천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된 건 지난달 28일부터입니다. 마을에 사는 할머니 한 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확진된 이후 배우자인 할아버지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들린 경로당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진 겁니다. 누가 최초 감염원인지 어디서 전파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진자 중 일부는 경로당 좁은 방 안에서 음식을 나눠 먹거나 윷놀이를 하는 등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과 어르신 관련한 방역 대응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응 조치 중에 있습니다. 3일 오전까지 확인된 건천 관련 누적 확진자는 25명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도 확진자 중 한 명인 공무원과 간담회 자리에서 10여 분간 접촉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는 건천읍 주민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는 한편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가정의 달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 경북 12개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3주 더 시행됩니다. 하지만 행사나 모임이 많은 시기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청도의 한 식당. 자리마다 3, 4, 5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면서 요 며칠 새 식당에는 단체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거리두기 풀리고 나니까 지금 어제 한 3일간 보니까 가족 모임이라든지 가족분들 이렇게 많이 오시네요.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경북. 아직까지 상황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방역 기준이 완화된 경북 12개 지역에서 지난 한 주 사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단 1명. 우려와 달리 풍선 효과로 인한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기간을 오는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거리두기 기준이 각각 다르다 보니 혼란도 적지 않은 상황. 여기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과 행사가 늘어나고 있어 지역 감염이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사람들 모이고 이러 하면 또 확산되면 그거 어떡하나 그 걱정이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거 풀리도 사람들마다 다 조심하고. 상황에 맞게 방역 단계를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안동 임청각 앞마당을 관통하던 중앙선 철로가 80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청량리에서 안동 간 중앙선 복선 전철 개통으로 안동 역사가 새로 이전하면서 임청각 복원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민간 가옥 중 가장 큰 규모의 양반가 주택으로 5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안동 임청각.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이자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임청각 앞 중앙선 철로는 1942년 일제강점기 때 설치됐습니다. 일제는 항일운동의 의지를 꺾고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임청각을 관통하는 철로를 부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99칸 고택 중 50칸이 파괴됐습니다. 이 명맥을 끊기 위해서 앞에 철로로 놨다는 일제의 악랄한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얘네도 대단하다 하면서 느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렇게 지켜내려고 하고 이어가려고 하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하고 느꼈습니다. 안동시는 중앙선 복선 전철 개통으로 철로가 이설됨에 따라 임청각 복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해 파괴된 가옥과 수목, 나루터를 복원하는 등 일제강점기 이전의 본 모습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실설을 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있던 철길 부분에 대해서 부분 발굴을 완료했고요. 추후에 실설이 완료되면 10월 중에 본격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격적 사업은 우리가 복원가옥 한 3동이라든가 그리고 주변 지형을 복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중앙선 철로 중 임청각 앞 50m의 철교와 임청교 등의 시설은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존하고 구 안동 역사는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역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구미시 인이동의 원룸가를 중심으로 이른바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집주인을 속이고 이중계약을 맺으면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모두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건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자수를 했다. 이중계약서 작성을 그때 처음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 사기를 당했다. 집주인께서는 지금 자기도 피해자고 보증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날라버렸으니까 저는 이제 완전 붕 떠버렸죠. 이제 저 돈을 또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엄청 답답한 심정입니다. 전세금을 모두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이 취재진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세입자들 대부분은 이제가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들. 이들은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원룸과 투룸, 전세 매물을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 월세로 계약했다고 속인 뒤 이들의 전세금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세입자들이 맡긴 전세 보증금은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6,300만 원 수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7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미시 인이동의 원룸가 현장입니다. 이곳의 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와 월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른바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집주인도 마찬가지. 집주인은 지금까지 모두 월세 계약인 줄 알고 있었는데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세입자와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1, 2년씩 지금 세 안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입자분보다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현재 30여 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은 구미경찰서에 해당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 경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전세금 이중계약 사실을 털어놓고 지난 13일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추궁하는 한편 세입자들을 불러 피해 금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직 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다는 것. 경찰은 해당 공인중개사가 관리하던 10여 채의 빌라를 대상으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와 위임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꼭 확인을 하고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되고요. 위임장에 적혀있는 위임 범위라든지 그 내용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대인 본인과 전화통화를 해서 위임 사실이 맞는지.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들이 조금씩 저축을 해서 힘겹게 전세금을 마련했지만 한순간에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오승문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소식은 대구에 온 이건희 컬렉션 소식 살펴보고요. 다음은 131주년 노동절을 맞아 지역 노동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대구 서문교회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거리두기 지침 연장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배분 뉴스가 지난 한 주를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이 기부됐다고요? 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장하던 미술품 21점이 지난달 23일 대구 미술관에 왔습니다. 기증받은 미술품에는 대구에 용고가 있는 근대 화가 이인성의 노란 옷을 입은 여인상, 석고상에 있는 풍경 등 7점과 월북 작가 이쾌대의 항구 같은 작품이 포함되어 있고 경북 울진이 고향인 한국 추상화의 거장 유영국의 작품도 있습니다. 대구 미술관에선 현재 이인성 이쾌대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는 있지만 이번에 기증된 작품의 공개 일정은 미정입니다. 네, 지난 1일이 131주년 노동절이었는데요. 지역 노동계에서도 집회를 열고 노동 권리 향상을 요구했다고요? 네, 131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대구와 경북에서는 산발적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구는 중구 대성에너지 본사 앞에서 열렸고 경북의 경우에는 한 곳에 특정하지 않고 경주, 구미, 포항에 나눠 노동절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노조를 결성한 대성에너지 노동자들이 3차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이들과 연대하는 의미에서 대성에너지 본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경북에서는 각 지역에서 집회를 진행한 후 지역별 현안을 두고 선전전을 하며 노동권 향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살펴보죠. 지난 한 주 동안 대구에서는 대형교회 집단 감염으로 긴장감이 높아졌는데요. 지금까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24일 처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된 대구 서문교회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지난 한 주 동안 꾸준하게 확인되었지만 걱정만큼 대규모 감염으로 확산되진 않는 모습입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긴급 브리핑까지 열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그때까지 확인된 확진자 중 교회 교역자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체 교인이 3,200여 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인데 교인들과 접촉면이 넓은 교역자들로 인해 광범위한 감염 확산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엔 추가 확진자가 2명만 더 확인되어 대규모 집단 감염 걱정은 내려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존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수준을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5인 사적 모임 금지 같은 중요 수칙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를 1,000명 이내로 통제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실시에 들어간 경북 일부 군을 제외하곤 대구 경북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전히 방심은 금물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연장된 방역 수칙에 협조하면서 큰 감염 없는 한 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프로야구단 삼성 라이온즈의 주주가 됐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상속인들로부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 라이온즈 주식을 기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부받은 주식은 비상장 주식 5,000주로 전체 지분의 2.5%입니다. 대구시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 전담 조직을 만들고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는 앞으로 승진, 보직, 임용 등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청 내에 익명성이 보장된 성희롱 고충 신고함을 설치하고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예방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는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건이었지만 올해는 3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상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햄프, 즉 대마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 실증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햄프는 마약으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 아래 농업용과 학술 연구용 등 일부 분야에서만 허용돼 왔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송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저희 19년도 여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장사 계속 하고 있어요. 한 할머니가 오셔서 혼자 사시는데 입맛이 너무 없으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은 이제 뒷전이고 뭐 많이 드셔야 몸이 건강해지시고 하니까 제가 조금씩 반찬을 드렸는데 저희 엄마 김치를 드시고 입맛을 찾으셨다고 이제 뭐 다른 거 다 잘 드시고 하신다고 오셔가지고 등을 도닥도닥 해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신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반찬을 팔면서 꼭 진짜 판매보다는 뭐 혼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혼자 반찬을 못 해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힘은 들어요. 솔직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한데 이제 진보 시장에서 가게를 하고 있으면서도 조금 힘들어도 이제 청송장에 오게 된 거지요. 지금도 조금 이제 다들 힘드시긴 한데 다들 시장 사람들도 다 밝게 인사해 주시고 하시니까 저한테는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상인분들은 뭐 다들 말하시는 게 좀 투박하시지만 그래도 정은 많으셔가지고 참 따뜻하게 잘 오고 있어요. 청송장에 그래도 잘 해주셔가지고. 활기찬 곳이다. 사람들도 손님들도 오시면은 아이고 왔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물론 상인분들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장사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다들 너무 밝게 대해주셔가지고. 싱그러운 5월입니다. 야외 캠핑이나 차에서 자는 차박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텐트나 차 안에서 난방을 켜놓고 자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산화 중독인데요. 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히터를 켜놓거나 화로를 피워놓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